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4월 14일, 네, 오늘 일요일입니다. 4월 두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2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소리가 조금 많이 제가 잠겼습니다. 예, 아무래도 다 아시는 것처럼 비염의 영향력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날씨는 참 좋은데 비염 환자들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좀 맑은 목소리가 아닌 점 다시 한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할 건 해야 됩니다. 또 지금처럼 변동성이 무지 심한 상황 쪽에서 해야 될 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주말 날씨도 좋고 그런데 이를 좀 충분히 즐기시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휴일이지만 미국 시장 저 중동 전쟁 관련된 쪽에서 이제 이런 표현까지 쓰네요. 5차 중동 전쟁 이런 것까지 표현을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격화되는 모습들입니다. 이것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근데 꼭 하필 좀 조정 좀 나올 만한 무렵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보통 지금 저희 계획은 4월 달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선방하고 5월 달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포트를 좀 조정 딱 압축시켜 놓고 그렇게 대응하면 어떨까라고 봤더니 먼저 조정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조정을 잘 마치게 되면 5월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5월은 조금 다시 회복하는 기조로 나왔다가 6월 달에 이렇게 되는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었을 때 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들이 얼만큼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일단 미리 시장에서는 미국 물가가 안 빠져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후퇴됐다라고 하는 흐름들 쪽에서 매크로가 안 좋아질 무렵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상황 쪽에서 여기로 연결되면서 추가적으로 매크로 지표 우르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부담감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쪽도 뭐 저희가 방구석에 앉아서 돌아가는 상황들 뭐 BBC나 아니면 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서 좀 안타깝긴 한데 큰 그림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된 전투가 전쟁이라고 하기는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근데 자꾸 이란이 걸립니다. 이란이 아니 이거 같은 우리 판데 이슬람을 너무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하다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벼르고 있던 찰나에 특히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가 도화선이 됐죠. 근데 이게 이란의 그 뭐죠 그 장군인가요? 예, 누가 하마스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고 그 연결고리라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거를 또 치기 시작했는데 이란은 자국의 영사관이 폭격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스라엘이 드론 날리기 시작했네요. 드론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뒤에 누가 딱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은 뭐 그때 그러니까 그 공격 공습 경보 막 펼치고 되게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때 미국과 이거 지금 뭐다 저도 CNN에서 보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영국에서 전투기가 출동해서 이걸 대부분 좀 격추시켰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의 피해는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쪽에서 일단 이란은 1차 보복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 보복이 끝났다는 얘기는 일단 우리 받은 것만큼 한번 공격했어 라고 하는데 피해가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기가 그렇죠. 이란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이슬람 국적들은 다 그래도 맹주라고 하는 이란을 바라보고 있었을 텐데 아니 자국의 그 영토가 폭격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고 일단은 살짝 좀 아우르는 상황들입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본격적으로 완전히 전쟁식으로 가다가는 이게 뒤에 서방과 또 중동과 중동에 누가 붙을까요? 당연히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붙겠죠. 이렇게 되면은 굳이 이렇게 진영이 나눠져서 이 어떤 전쟁으로 확대되는 핵심을 여기서 이제 구심점을 만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쪽도 물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약간 한 발을 뺐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관건입니다.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공격했는데 얘가 공격했었다. 그러면 한 번 했고 한 번 받았고 그러면 다시 그 네타냐후 총리죠. 총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전이 되는지 아닌지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요. 근데 그건 저희도 모르겠죠. 근데 워낙 이분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군사 쪽에서 그러니까
약간 좀 자기의 지위가 이번에 재선인가요? 예, 재선될 동안 약화됐던 부분들을 좀 이미지를 좀 공격적으로 바꾸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계속 강경하게 좀 여러 가지 공격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이분이 그래 우리 받았으니까 한 번 더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요게 지금부터는 좀 관건인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아니면 서방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만해 이제 서로 한두 개씩 때렸으면 됐잖아 라고 나와서 오케이 하고 넘어갈지, 됐소 이거 당신 일이 아니잖소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진짜 또 다시 공격적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그만해 라고 하였던 애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붙어줘가지고 같이 그냥 또 지난번처럼 지원을 막강하게 해줄지, 우리 발 뺀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끝날지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거는 이제 미국의 의도죠. 미국은 여기서부터 전쟁 확대되면서 뭔가 불안감을 막 가세시킨 채 대선을 치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올 겁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해 모드나 아니면 그만하라 라고 하는 모종의 압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먹혀 들어가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요걸로 일단은 일단락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저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반응,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나오냐고 중요할 텐데, 그때 배후에는 미국이 얼만큼 안정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대선이 있다 보니까 그게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확선될지 아닐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은 먼저 약간 선반영적으로 매크로 지표에서 나올 겁니다. 가장 매크로 지표에서 체크해야 될 거는 일단 뭐 달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금,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의 변화, 또 중동이다 보니까 유가, 이 두 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고점을 막 치고 오히려 빠르게 딱 턴한다. 그러면 확전이 더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약간 하향 안정 쪽으로 간다.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부담 가는 쪽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변화가 어떻게 들어올지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변화 또 확인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쪽만 더 나가지 않는다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이스라엘만 더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번 조정은 살 기회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무조건 이제 이번 조정이 살 기회래, 그래 해보자 라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제가 하도 많이 당했어요. 당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주말이나 아니면 뭔가 매크로 지표나 아니면 뭔가 약간 좀 불안한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인다, 불안 심리 이게 조금이라도 보인다 라고 되면 제가 뭐 합니까? 일단 현금을 늘리라는 얘기만 계속 드려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매매했다가 뭐 2차 엔빌 이상으로 들어가는 반도체주나 아니면은 뭐 또 종목들 플레이 한다고 하더라도 좋을 때 챙기고, 그러니까 이때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2720 들어가면서 이거 들어갔을 때 좋을 때는 좀 챙겨오는 게 맞겠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온 종목들은 좀 정리해서 최소 현금 20%는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보는 이유고요. 그리고 또 이런 항상 또 주말마다 그래요. 주말 동안에는 그래도 주중에는 뭐 그 다음날 뭐 나오게 되면 하루 그 오버나이트 오버나이트 하는 것과 주말 사이에 2, 3일을 앞두고 또 그냥 현금 꽉 없이 그냥 주식만으로 대응하는 것과 차이가 무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말쯤 됐다 그러면은 그 기계적으로 아무리 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현금이 없다 그러면 10%라도 가져가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무슨 변화가 나왔었을 때 이걸 가지고 또 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에어클래스 하면서 계속 제 스타일대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오래가는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저랑 에어클래스 그래도 함께 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으실 거고, 보니까 벌써 3년 4년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근데 그때마다 드리는 얘기 이제 지겨우실 겁니다. 제가 왜 현금 그러는지, 이게 K 증시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무지 많이 강조드렸고,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야 또 추가 하락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도 이거는 내가 가져갈 종목이야. 이거는 특히 반도체, 이번에 또 미국 시장이 급락하면서 당연히 반도체 쪽이 또 쭉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격 나오게 되면 이게 없이 그냥 반도체가 좋대. 그러면 반도체 중심으로 100%로 꽉 채워갔었을 때 이거 대응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저희 뭐 쓰냐면은, 그런데 이게 조정시 매수 기회래. 그럼 보자. 현금도 없는데 그러면 쓰자. 신용. 쓰자. 뭐 담보대출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제가 시장을 잘 맞춰가고 잘 또 끌어내린다고 하더라도 여기다 나오는 이제
이자 비용도 있겠고 거기다가 나와서 그러면 빠르게 올라와서 보니까 아우 와 이거 조정 매수했더니 그냥 바로 올라가 계좌가 이렇게 많이 벌었네. 왜냐면 이거 덕분이거든요. 근데 이거 덕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에 자리 잡아서 이제 쓰다 보면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신용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주 큰 잘못이거든요. 이거는 내 돈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1억 가지고 매매한다 그러면 빌려온 1억은 그들의 돈이고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꾸준히 나가는 거를 월 초에 나가죠. 이걸 잘 모르세요.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내가 2억으로 매매에다가 저점에서 잘 매수했더니 10%가 올랐다. 그러면은 내 돈 1억 대비해서 1억이 더 올라가게 되면 20%가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돈 빨리 벌는 것 같습니까? 와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네. 예, 그걸 유도하면서 자꾸 증권사들은 뭐 우리 신용 쓰게 되면 첫 달은 뭐 이자 뭐 3% 깎아주겠다. 지금 신용이 제가 6% 이상으로 알고 있고 거의 9%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 사이에 그 정도쯤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연장하게 되면 9% 걸립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수익이 연간으로 9% 내게 되면 이 신용으로 쓰는 1억은 연간으로 무조건 10% 이상은 벌어야 됩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안 나오게 되면 이거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은 내 현금을 활용해서 충분히 어떤 불확실성에 대응하자. K증시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무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대응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거 지금 해야 되는 저희 상황은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이벤트나 아니면 또 어떤 불확실성이 좀 존재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최소 현금은 가지고 가자라는 게 지금 저희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제일 또 확인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불안합니다. 불안하지만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 20% 현금을 갖고 있다는 어떤 결론 아래 그리고 그것 가정 아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전략들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러면 현금 전혀 없어요. 그냥 주식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게 되면 또 그러면 주말 사이에 이런 뉴스만 막 보고 있고 매크로 지표 막 불어나게 되면 다 팔고 싶죠. 네, 그건 맹점입니다. 저희가 다란 건 없습니다. 다 여기서 만약에 아유 불안해 안 되겠어 폭락할 것 같아서 다 팔아 그렇게 되면은 주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일 만약에 아침에 시가가 어디서 시작했던 간에 여기가 시작이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주식을 다 판 입장에서는 밑으로 내려가야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쪽인데 만약에 내일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조건들이 발생하게 되면 나 저점에 아침 시가의 저점에 털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팔았더니 다시 올라오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부랴부랴 다시 산다. 이거 기회비용입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진짜 안 좋아 보인다. 주식 100% 갖고 있는데 진짜 안 좋아 보인다. 그러면 딱 50%만 정리하세요. 갖고 있는 것들 뭐 8종목 갖고 있다. 쫙 정리해서 한 종목 100주 갖고 있었으면 50주 이런 식으로 쫙 정리하시는 게 낫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대응할 게 없다. 그러면 딱 권해드리고 싶은 건 30%입니다. 그 일괄적으로 종목을 30% 정리를 하셔서 차라리 현금 만들어 놓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반등합니다. 근데 30%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지금부터 그동안 좀 미진했던 반도체 내가 이쪽이 좀 주로 별로 좀 대응을 못했다 그러면 이쪽 종목들을 더 늘려놓고 또 조선 뭐 화장품 이런 것이 실적 바라보면서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과 흐름들이죠. 일부에 그대로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조선 쪽은 좋은 얘기가 더 많네요. 지금 흐름 보게 되면요. 그래서 그거는 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런 쪽으로는 계속 비중을 없는데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런 거 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또 그렇다고 30% 마련한 만큼 아이고 이거 10% 쫙 다 써버리겠어 이러지 마세요. 예, 저희한테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길고 오래 가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없던 게 있다 그러면 이쪽도 일단 시장이 불안하니까 추가적으로 그래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번에 다 끝난 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 또 보초병이나 아니면 이쪽에 한 30% 이쪽에 한 30% 사보고 반도체는 뭐냐 갖고 있었던 게 있다 그러면은 또 한 10% 정도 물타고 뭐 이런 것들 쪽으로 딱 맞춰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그 정도로만 바라보시는 게 오히려 변동성을 관리하는 시장의 대응 자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장은 일단 여기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2650 여기서 그 가정을 몇 가지 세울게요. 2650이 어느 정도 자리냐면은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자리는 딱 여기입니다. 즉 지난번에 2023 작년 5월 달에 우리 반등해요 라고 보여줬던 요 선들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그리고 또 이번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지지권으로 바뀔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2650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탈해서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여기 지금 따라오는 13주선이 있겠죠. 여기 보게 되면 그 정도 부분까지 딱 들어왔다 돌아선다 그러면은 요거는 밀렸다가도 바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민감하지만 주봉상으로는 지키는 선, 이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혹시나 밀린다고 하더라도 주봉상에서 돌아오는 게 한 2600 요 정도 25 정도가 있겠죠. 그 정도까지 밀려도 종가로 2650에 끝난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생각하셔야 될 게 이번 주 저점, 그러니까 요 정도 이게 살살 올라오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620 최대한 여기는 이번 주에 지켜야 될 선, 지켜야 할 선, 이거 이탈되게 되면은 아마 현금 비중 더 늘리면서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잘못하게 되면 여기까지 또 찍을 수 있죠. 55주선 여기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2620선 마지노선. 근데 2650에서는 일단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지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에요. 2650. 근데 2650이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조건이 그겁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누가 많이 샀습니까? 정확하게는 10월 달부터,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산 게 거의 25조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게 샀는데 그렇게 공들인 거,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어떤 큰 사이클상의 변화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게 안 나오는데 이걸 다시 팔고 도망, 외국인들도 떠난다, 이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이들의 입장 쪽으로는 어떤 단기적인 매크로 지표보다 사이클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는 쪽들은 어떤 길게 보면서 투자하는 쪽이죠. 지금 당장에 환율 가지고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 이거 지금부터 환율이 한 10% 올라도, 그러니까 10% 오르게 되면 그들은 10%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이거 해도 이거 한 지금부터 40% 올라가면 돼. SK하이닉스 한 23만원 가고 삼성전자 한 10만원 가고 그러면은 다 커버해 라고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 그때쯤 되게 되면 환율이 이렇게 갔다가 그대로 멈출까요? 다시 반락하겠죠. 그것까지 노력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까지 반영되게 되면 오히려 당연 더 크게 수익 날 수 있어 라고 들어오는 흐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650선에서 체크할 거 저희 딱 하나입니다. 외국인들 현물입니다. 현물이 당일 중에 이거 한국도 신흥국도 안 되겠어, 다 팔아버려야지 라고 나오면서 뭐 무슨 조단위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선물이요. 선물은 당연히 매도 나올 겁니다. 외국인 선물 나오는 것 때문에 너무 겁먹거나 우려하지 마시고, 근데 이거를 미리 반영하면서 기관들이 그렇게 팔아대낀 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좀 팔았던 기관이 매수가 좀 선별적으로 들어오는지 이것도 좀 관건이죠. 근데 그거는 기관 매도는 그냥 4월달은 기관 매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물론 어느 달 기관이 매수한 적이 있겠습니까만은, 그 보니까 기관들 금요일날 보니까 순매수 상위 1, 2, 3위 곱버스,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더라고요. 이게 돼 있을 정도니까 되게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약간 다시 대응해 보겠다 라는 쪽으로 보면서 포지션을 그렇게 이끌어 갔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현물이 그냥 조단위 매도가 나오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 많아봐야 하루에 뭐 5천억 정도 밑으로만 팔고 있고 뭐 대응해 주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현물 5천억을 판다고 하더라도,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지금 그동안 팔아놨던 개인들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관들은 뭐 그냥 없다고 생각할게요. 왜 얘들 전략이 있는 애들입니까? 전략 그렇게 별로 이번엔 잘 맞췄네요. 그나마 죽어라고 팔다 보니까. 그러면 얘들도 일단 현금 여유가 있겠죠. 이런 쪽에서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나와도 받아주는 지가 관건이겠죠. 근데 어떤 조단위 매도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추세 일단 2650에서 큰 이상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선물 매도인데, 선물 매도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아마 이거 현물 커버하려고 들어오는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시장을 콱콱 미는 게 아니라 포지션을 쌓아놓고 위험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다 즉 주가가 이렇게 레벨 다운되고 선물 매도를 계속 칩니다. 근데 그 저점 매수가 좀 올라오겠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매도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물 매도폭을 쭉 쌓아놔요. 그렇게 되면은 선물 매도가 지금까지는 선물 매수로만 쭉 끌었던 게 있다 보니까 그것들 정리하고 아니면 새로운 신규 매도도 들어오고 하면서 이게 공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신규 포지션이 없잖아요. 이런 거 중심으로 갖춰놓고 매도를 좀 갖춰놓은 다음에 현물만 팔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좀 완화됐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살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수를 다시 선물 매수로 끌어올리면서 현물 안 산다고 하더라도 선물 매수만 들어오게 되면 또 시장이 반응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단기 방향성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똑같습니다. 지금 지난주 목요일날 한 마이너스 3,000개, 그리고 지금 13,000개,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약간 고점 대비해서 한 2만 개 정도 지금 제 생각으로는 좀 줄여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있게 좀 줄여놓고 거기다가 시장 방향들 어느 정도 좀 확인됐다 그러면 이걸 또 매수로 전환시키겠죠. 그럼 그때 또 시장이 놀림목 받고 반응할 겁니다. 그거까지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과정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선물도 장중에는 아마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5,000개 이상 빠르게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때 시장이 반응하는 정도 흐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움직이는데 당장 그러니까 지금 30포인트 더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1%좀 넘게 더 떨어지는 건데 거기서 2,650 지지하는지 그런들 보시고 거기서 이제 동향들 확인해 가자. 여기서는 또 살짝 또 매수 들어오다가 또 2,650점 밀렸다가 들어왔다가 하면서 몇 차례 이번 주에 과정들이 좀 탐구하는 변화가 좀 들어올 겁니다. 그게 이번 주를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이번 주에는 주봉 잘 생각하시면서 거기서 변화 그리고 또 13일선 크로스 쪽에서 얼만큼 잘 지지하는지 그런 걸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요거 이런 얘기 나오네요. 네, 지금 이란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위협은 거의 종료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아마 지금 안보리 개최가 됐습니다. 근데 이쪽은 안보리 개최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안보리 개최돼서 좀 더 이견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거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들이 만들어진 위험 아니냐, 당장 뭐 그만둬라라고 하면서 붙게 되면은 이란 편 붙을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들. 그래서 지금 안보리 펼치는 게 그렇게 썩 좋은 얘기인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덮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